풍선 효과가 굉장히 꽤 번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늘 나왔었죠. 풍선 효과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든 다 번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근교들, 뭐 수용성이니 이런 데들, 그래서 근방에서 외곽까지, 여기까지가 수도권이죠. 심지어는 여기가 오르니까 지방광역시들 뭐 대대광, 새, 구, 울산 이런 데까지 뭐 다 번진다 하더니 이제 지방까지 다 번진대요. 서울의 풍선 효과가 중국, 일본 뭐 이런 데 넘어서서 지구 전체로 번진다고 하지 그랬어요. 심지어는 지구 이상으로 번진다고 하죠. 어디까지 번진다고 그래요? 화성까지 번진다고 합니다. 이 개들이 치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룰 지역은 어디예요? 화성입니다. 화성 전반적인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에 많이 풍선 효과를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는 동탄을 중심으로 신고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화성도 하락세로 바뀌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동탄 거품 심하다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어요. 거품이 심한 도시일수록 우리를 더 심하게 깝니다. 그래서 동탄에서는 제가 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몸살이고 다녀야 됩니다. 영끌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영끌을 했는데 투자를 들어가요? 투자는 갭투기지. 누가 영끌해서 들어가요? 근데 동탄은 갭투기가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러면서 연령별 매매 거래량 봤을 때 2030이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중만 높았을 뿐 거래량은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왜 12월에 2030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요거 법인 투기했다가 명의 분산해야 되는데 내 명의로 분산하더니 나도 다주택자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법인에서 자녀로 명의 분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때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중만 높아졌지 거래량은 쭉 떨어지고 있죠. 40, 50대 역시 마찬가지고 늘어난 이유는 그래서 중심 지역일수록 6, 7월 거래량이 많았죠. 법인까지 굳이 안 가도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채를 사는 게 아니라 고가 아파트 몇 채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중심부는 이때 많이 분산을 했고 외곽 지역은 법인 투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많이 분산을 했더라.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도 뭐라 그래요? 거품 꺼진다 vs 반등할 것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품 꺼진다는 지금 호가도 떨어지고 있고 투기 수요도 줄어들었다. 근데 반대로 호재가 여전하다. 호재가 있으면 무조건 올라요.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는 호재가 없었나? 규제가 많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장세. 대선 이후엔 다시 오를 것. 규제 때문에 올랐다놓고 규제 풀어준다니까 규제가 많아서 규제 때문에 일시적 조정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엔 다시 오른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규제 때문에 풍선 효과로 올랐다놓고서 규제 때문에 또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대선 끝나면 규제 풀려서 오른다. 어느 나라 개소리야 그게. 한국가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경기도 선행지수가 전세값인데 사실은 전세값 매매값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왜? 전세가 선행하던 시기는 언제였냐? MB정부 이전. 왜냐면 그 전에는 전세 가격이 진짜 거품 없이 실수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MB정부 이후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풀면서 대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거품은 지금 엄청 많이 쌓여있다. 전세 자체에도. 그거를 임대차법 때문에 몰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매매 전세가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의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매매 전세에 선행하는 게 뭐예요? 금리. 그래서 시중금리를 봐야 했는데 시중금리가 20년 8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21년에 왜 사느냐? 언론에서 기준금리만 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아직 저금리다 20년 8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매매가격 지수는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전세가격 지수 역시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선행지수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전세가 늦었죠. VS 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때 떨어진 게 이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테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떨어진다. 핵심은 금리다. 거기다가 아니 11월에 금리 올렸고 8월에 올렸는데 12월부터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신고 기간이 한 달 이상이잖아요. 30일 이내니까.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거죠. 전세가율은 여기는 통계상 킨 거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즉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갭이 많이 벌어졌다. 매매 수급 동향 역시 지금 오히려 이런 외곽 지역들, 자 여기서 부천하고 광명 정도는 외곽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런 외곽 지역들이 많은 곳일수록 심리는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00 이하로 떨어진 지는 한참 됐다는 거죠. 외진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 여기 뭐 분양전환 껴서 그러기도 하지만 법인 자체가 많이 팔았죠. 연말에. 그리고 요때 또 팔았어요. 요때 늘고 요때 늘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이때 갑자기 거래가 많이 됐을까요? 아니요. 거래가 많이 됐다기보다는 명의 분산 버티기 들어가고 있는 거다.
명의 분산하면서 버틴다는 소리는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니라 당장 싸게 팔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억 올랐는데 싸게 팔려면은 한 2억 낮추면 팔려요. 근데 이거 낮추기 싫어가지고 일단 분산해서 버티고서 천천히 팔겠다 이런 건데,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이 한 여기 수순이니까 얼마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리고 보면은 갭투기가 많다는 거. 물론 신고된 건 요만큼이지만 요 사이트에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갭투기를 잡기 때문에 신고된 게 적어요. 갭투기 비중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비중은 엄청나게 높죠. 그 이유는 뭐예요? 평택, 시흥 다음에 화성일 정도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요 지역들 심리가 아직도 심각해서 그래서 1억 미만 갭투기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5월 법인 갭투기 들어갔다가 자녀에게 분산하고 명의 분산하는데, 자,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 1주택인데 4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 가구가 4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였는데 거주는 한 개의 주택에서 하면서 가족 4명한테 명의 분산을 다 1주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원정 투기를 많이 내려가는 지역에서 가구 수는 증가했죠. 가구 수만 증가하면 뭐하냐 이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없으니까 갭투기로 샀는데 전세금을 갚아주면서 자녀한테 물려줄 돈 없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낀 채로 물려주게 되면 부담부 증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작죠. 그런 것까지 이용해서 전세는 이제 살금살금 현금으로 넘겨주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갭투기가 많이 들어간다. 외곽 지역일수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량은 이제 개박살입니다. 자, 얘네는 아직 집계가 덜 됐다고 하더라도 12월 기준으로 265건까지 떨어졌어요. 11월 278건으로 떨어졌죠. 그 이전에 500건 이하였던 적이 있냐. 그리고 하락 비중은 82%까지 불어났다. 찍어보면 어때요? 11월에 막 8억 찍고 7억 3천, 12월에 이렇게 됐는데 떨어졌다 오른 기미가 아니죠. 이런 것들 다 특수거래 취급했겠죠. 그렇지만 특수거래가 아니라 이런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호가는 7억 3천 거래됐는데 호가는 7억 나오고 있죠. 오히려 비싼 게 7억 3천이다. 여기는 정점 찍고 떨어졌죠. 5천 찍고 500까지 떨어졌는데 호가는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건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간 거죠.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갔는데도 1억 찍고 500 떨어졌는데 호가는 더 낮게 떨어졌다. 그리고 갭은 오히려 요런 데도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전세가 하락의 영향은 오히려 1억 미만 갭투기가 많이 크게 받을 거다. 여기는 전세가라도 올려놨으니까 호가를 비싸게 부르는 거고, 4, 5, 6위도 지금 다 떨어졌죠.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프상. 6억 9,500까지 갔다가 6억, 여기도 2억 800, 9억 8천까지 갔다가 8억 5천까지. 요 8억 5천 매물이 나와 있고, 여기는 1억 9천 매물이 나와 있고, 여기는 아직 호가가 높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지. 갭은 역시 전세가 떨어졌습니다. 영향 받겠죠. 여기 1억 미만 갭투기로 들어갔는데 전세가 올렸음에도 매매가가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다. 여기도 전세가 이런 거 특수거래로 안 치죠. 전세거래 이런 거 특수거래인데 왜 이런 건 다 넣어줘요? 사이트에서. 이 정도죠, 이 정도. 그리고 매매가도 이 정도다. 갭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7, 8, 9위. 자, 거래량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자, 7억 7천까지 갔던 게 지금 6억 8천 5백 나오고 있고, 호가는 6억 9천. 여기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갔던 거죠. 2억 8천 찍었던 게 2억 5천 3백. 그리고 얘보단 조금 높게 호가를 나오고 있죠. 이렇게 팔기 싫으니까. 그리고 요것도 6억 5천까지 갔다가 쭉쭉 떨어지면서 5억 9천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호가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마 요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서 2월에 거래된 거 보면 호가만 이렇게 불러놓고 가서 협의하면은 싸게 해준다. 역시 갭은 요런 데 많이 벌어졌고 1억 미만 갭투기만 갭을 많이 줄여놨는데 요런 데도 이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1억 미만 갭투기는 끝났어요. 왜? 거래가 안 되죠. 금리 인상으로 이제 전세가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1억 미만 갭투기도 마찬가지다. 물론 고가 전세에 비해서 타격은 적죠. 왜냐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세가도 영향받기 시작했죠. 그렇다는 건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올려서 팔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올려서 팔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3월 전까지 팔아야죠. 1억 미만 갭투기가 아닐 수가 있다. 3월에 공시가격 나왔는데 공시가격이 1억 미만 갭투기들 봤을 때 막 1억대에서 2억대까지 막 올려놓죠. 그러면은 공시가격이 올해 책정됐을 때 과연 아직도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가?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죠. 넘어가는 순간 그 단지는 끝났다. 이제 절대 안 팔린다. 자, 매매, 전세, 월세 보면 어때요? 매매, 전세, 월세 다 늘어났죠? 전세는 늘어났다가 멈춘 상황이고 전세값이 빠지면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매매는 빠져도 안 사고 있죠. 월세 늘어나고 있고, 매물은 엄청나게 늘었다. 총 매물도. 입주 적어요? 올해 더 많습니다. 내년도 많고 전반적으로 많아요.
물론 동탄만 있는 게 아니죠. 봉담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화성이 수요가 많았냐. 외곽 중에 외곽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동탄도 외곽 중에 외곽이죠. 다만 교통 호재가 있고 테크노밸리 호재가 있다고 해서 뭐 판교급은 되는 것처럼 올려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광교는 우리가 판교급이다. 동탄은 우리가 광교급이다. 판교에서는 멍미 하면서 우리는 강남급이지. 강남에서는 얘네들 뭐야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그러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 테크노밸리에 전반적으로 살릴 만한 핵심 기업이 뭐가 얼마나 큰 게 들어왔냐. 그런 거 없죠. 테크노밸리 완성됐어요. GTX 이전에 SRT가 들어왔어요. GTX가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SRT 출퇴근 시간에 이용 얼마나 해요? 많이 안 하죠. 왜 많이 안 해요? 비싸니까. 빠르면 뭐예요? 비싼데. 빠른 게 그렇게 좋으면 택시 타고 출퇴근해요. 택시기사 잘 만나면은 SRT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맨날 택시 타나요? 출퇴근할 때? 똑같은 거예요. 출퇴근할 때 GTX SRT가 수도권 지하철처럼 요금이 저렴하냐?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왜냐면 여기 적죠. 여기 적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탈 수 있는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빠르게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예비 타당성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수익이 나냐 안 나냐. 근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돼요? 안 타는 거죠. 사람들의 이용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그만큼 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뭐가 얼마나 호재가 된다고. SRT나 많이 이용해 놓고서 그걸 호재라고 하든가. 여기서 SRT 타고 가는 길이 나중에 GTX 개통될 길이에요. 왜냐면 예비 타당성 때문에 새로 못 뚫어. 새로 뚫으면은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 노선을 SRT로 운영하고 GTX도 요 더 길게까지 운영하겠다. 이게 GTX죠. GTX 들어오면 오른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SRT도 그따위로 개판으로 쓰고 있는데 분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합리적 분양가래요. 거품 잔뜩 끼워놓고서 무슨 합리적 분양가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건설 마피아 따까리 소리 쓰는 거지. 결론 뭐예요?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다. 단 외곽 지역에서 아직도 뭐 이천이나 안성 뭐 이런 데 오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외하고 외곽 지역에 거품 꼈던 것 중에서 화성 같은 경우는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탄 같은 데가 거품이 먼저 꼈죠. 평택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고덕 이런 데들이 거품이 먼저 꼈기 때문에 일반 외곽 지역과는 다르게 이런 데들이 먼저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억 미만 갭투기 망했어요. 갭투기 지금 폭망 중이죠. 왜? 당장 다음 달에 공시가격 나올 건데 누가 공시가격 보고 사지 지금 사겠어요. 근데 공시가격이 나왔는데 1억 넘어가게 되면 개폭망하는 거죠.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실수요는 이미 안 찾는 도시였고 그나마 조금 밀려난 실수요들이랑 조금 들어왔지 실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밀려난다고 해도 동탄 같은 데 못 들어가죠. 동탄 외적으로는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동탄은 비싸고 오히려 중심부가 더 쌀 정도고 동탄 외적으로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 밀려나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고 그나마 들어왔던 게 투기 수요인데 투기 수요도 막혀가고 있다. 끝났다. 답 나왔죠? 앞으로 수도권 전반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